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난초꽃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난초꽃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난초꽃잎이 원래 꽃잎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판을 말려 있기 때문에 안 그리고 다섯 잎을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얘를 그냥 제가 평상시 그 수묵 소위 말하면 몰골법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위에 두 잎이 쌓여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설판이 이렇게 쌓여 있는 요 형태겠죠. 그죠? 이렇게 해요.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옆에서 정면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옆에 이렇게 놔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내가 처음에 모양이 낮다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탁 피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위를 향해서 약간 이렇게 포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좀 옆으로 얘가 누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피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피면서 포가 이렇게 있던 포가 내어 달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이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놓고 그 안에 설판이 있어요. 그래놓고 이 친구가 이제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요 친구예요. 이게 조금 더 벌어지면 이 양 옆에 친구들이 이겁니다. 이거 옆모습이. 그리고 뒤로 돌아가 있는 이 친구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메어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린단 말이에요. 야, 그릴 때 제가 화포에 처음 딱 올라올 때 그 봉우리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안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죠? 약간 이렇게 와서 힘을 줬다가 끝을 모아서 약간 이렇게 당겼죠. 그래야 보다시피 이렇게 탁 붙어 있는 우리는 이걸 꼭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줄기가 본 줄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그릴 때 그래서 자꾸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고 삼각형을 그려서 붓을 모았다가 이렇게 그려주죠. 그래놓고 옆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고 이 친구의 여기에서 나고 이 친구가 여기에서 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치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그려요? 이 친구를 굉장히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그리란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핵심은 뭐냐면 붓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그리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을 그리더라도 그냥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예? 이렇게. 설판을 여기다 화심을 찍어주고 그냥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앞에서 그냥 툭 찍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심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모르니까 나머지 형태 정면을 모르니까 측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옆으로 갔다 측면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싹 가서 봉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렇게 설판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고 포가 이렇게 하나를 감싸고 있고 옆에서 잎사귀가 벌어져요. 양 옆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 놓고 뒤에 게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래 놓고 모든 그 꽃잎은 요 꼭지, 소위 말하면 여기로 메어 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야, 이게 춘난이에요. 이게 춘난입니다. 야, 그리고 이 헤라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그리고 줄기를 쭉 연결이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친구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옆모습이 살짝 보이면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와서 살짝 해서 한 잎이 벌어진 경우도 가서 붙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탁 와서 여기도 벌어지고 이 친구도 벌어지고 아직 요 뒤에 안 보이는 형태의 탁 올 수도 있고, 그래 놓고 아니다, 나 다 벌어지겠다 해서 옆에 그리고 뒤에까지 딱 와주고, 그래 놓고 여기서 쭉 이렇게 나가주면 이것이 해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이 설판 있죠. 여기 요 설판 자리, 여기에 요 안에 설판이 숨어 있지. 난초는 요 꽃에서 향이 안 나고 이 설판에서 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판을 이렇게 화심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꼭 3개냐? 아니에요. 4개를 찍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때 찍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하느냐? 매산자처럼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가면 안 좋아요. 2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는 붙고 하나는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다든, 또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품수분자나 매산자처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지기보다 서로 붙어 있고 하나 탁 떨어지는 식의 어떠한 구조화의 조화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는다든가, 마주할 때도 이렇게 견사획이 연결되는 획이 있게 찍는다든가, 또 아예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찍는다든가, 서로 다르게 마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툭 떨어지거나, 둘이 붙어 있다가 툭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요 설판에 있는 무늬를 그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화심이, 향은 거기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초꽃을 설명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꼭 그을 때 이렇게 와서 붓끝을 위로 올라갔다가 툭 이렇게 와서 요 자리에 이렇게 모든 꽃잎들이 들어가 줄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거. 그리고 꽃잎은 이렇게 와서 좌우를 꼭 같이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좌우 이렇게, 그리고 꼭 이렇게 꽃자리에서 붙여줄 수 있게, 이렇게. 그러면 좌우에 관계되는 이 꽃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춘난과 해란, 그러면서도 꽃의 뭉치, 꽃포가 나오는 자리, 여러분 이 난초 또 모든 꽃도 봉우리 나올 때 이렇게 뭉쳐서 나와요. 왜 그러죠? 여기 이 잎이 요 한 대에 비가 들어갈까봐 그걸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너무 노붕으로 이렇게 뾰족한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의 첫 자리 출발을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 꽃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측면 꽃도 그릴 수 있고, 좌우를 바꿔가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런 난의 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난꽃은 뭐라고 하죠? 미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조를 지키는 옛 선비들의 풍모의 은일한 힘, 즉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 장작을 묶는 것은 결국 버드나무예요. 그 속에 은은함을 갖고 있지만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 그런 이 난의 어떠한 성정을 우리 선비들이 가까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벗으로 느낀 겁니다. 오늘은 난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